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5원의 박수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기억이 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능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거나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전자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을 합쳐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탐구 활동을 좀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 260페이지에 있는 탐구 활동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탐구 활동. 서식지 단편화의 영향을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 그러면 서식지 단편화가 뭐였는지 같이 좀 점검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서식지가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조각조각 나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런 조각조각 이제 서식지가 단편화 됐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가 생기는 경우? 도로가 생기거나 철도가 뚫리거나 이렇게 되어서 이게 큰 서식지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서식지의 면적은 그렇게 크게 파괴되지 않지만 그 중간에 탁 이렇게 잘려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실험의 내용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이끼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끼류, 선태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선태류에 속한 이끼 종류들, 여기 보시면 돌에 그런 이끼들이 막 붙어서 살아가죠. 보통은 이렇게 쭉 덮여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내서 서식지에 파괴라든지 단편화의 효과를 내어서 그 이제 종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둔 곳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거를 연결해 놓은, 야구장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모양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다. 그래서 실험 2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대조군이 필요한데요. 그냥 온전하게 서식지를 보존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얼만큼의 종이 살아남을지를 그런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대조군 하나 설정합니다. 그래서 가로 50cm, 세로 50cm에서 이렇게 온전한 형태 하나 두고요.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동그란 모양을 원형으로 4개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단편화된 서식지를 이렇게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된 서식지를 남겨놓고 1년간 종수의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다. 이게 실험 1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실험의 내용 한번 살펴보면 요거랑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볼까요? 뭐가 다른지. 자, 일단 여기서도 대조군이 필요하겠죠. 아까와 똑같은 상태의 대조군을 두고, 여기는요, 여기 실험 1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연결 통로가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역시 이 부분은 여기를 드러내지 않고 7cm의 폭, 굉장히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면적이지만 이렇게 이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형태를 그대로 하나 만들고 거기서 중간에 10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어지는 거, 연결되는 거를 이제 막은 거죠. 이렇게 뒀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봤습니다. 무려 1년간 추적해서 그 결과를 봤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우리 260페이지 보면 탐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실험 1을 먼저 볼게요. 실험 1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타난 그 종수를 100%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40%가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는 60%만 남았다는 얘기 있죠. 이렇게 단편화되면서 40%의 종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실험 2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때의 종수를 100%로 잡았을 때 가해서 이렇게 넓지 않지만 그래도 연결 통로를 주니까 몇 퍼센트만 감소를 했냐면요, 14%만 감소를 하더라. 그럼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86%의 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파괴된 면적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렇죠? 한 반절 이상은 지금 파괴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86% 남았다는 사실은, 14%만 줄었다는 사실은 이 연결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요게 또 흥미로운 사실이죠. 요렇게 사이를 요렇게 제거를 하니까 몇 퍼센트가 살아남았냐면요, 41%의 종이 더 사라졌대요. 41%가 더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이게 연결 통로 없이 그냥 실험 1의 그 결과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결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 정리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 탐구 같은 거 설계할 때 이런 식의 재밌는 실험도 그렇게 큰 면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거창한 게 필요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측정을 하면 이런 실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탐구 활동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기초 문제, 내신 기초 문제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뭔가요? 일단 보기에 나오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역은 유전적 다양성, 니은은 생태계 다양성, 디귿은 생물 종 다양성입니다. 뭔가요? 이것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 순서가 좀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은 범위에서부터 큰 범위로 좀 확장해서 나가면 유전적 다양성, 그렇죠? 같은 종 내에서 그 다음에 같은 그 집단 안에서의 생물 종의 다양함, 생물 종 다양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가장 큰 범위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요거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대로 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 생물 종 다양성을 의미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종 내, 요게 중요한 거죠. 같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기역,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남은 건 하나지만 그래도 읽어봐야겠죠. 3번, 사막, 산림, 갯벌, 습지, 열대우림, 호수, 강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 다양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 이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또 이제 객관식 문제로 넘어가는 좀 특이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내신 기초 문제 첫 번째 페이지는 다 이런 식으로 뭐 OX라든지 매치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2번부터 객관식으로 넘어갔죠. 일단 그래프가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그래프죠. 우리 교재에서 앞부분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축을 살펴봐야겠다. 그렇죠. 축을 딱 보니까요. X축이 개체군의 크기예요. 개체군의 크기와 개체수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거의 비슷한 의미로 개체군의 밀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밀도. 왜 그런지는 또 뒤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개체군의 크기 보면 뭐 10, 20, 30이 아니고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4제곱 뭐 이렇게 쭉쭉 가는 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체군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유전자 변이의 수, 그 같은 종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전자 변이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주로 같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전자 변이의 수는 다양하게 확보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무한정 커지진 않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의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기억.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이렇게 증가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계속 높아진다. 경향성은 대략 맞는데 뭐 때문에? 계속 때문에 잘못된 보기라고 볼 수 있죠? 계속은 아니에요. 왜? 요 이상이 되면 증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이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니은 볼게요. 개체군 크기가 10의 3승일 때, 요때죠, 요때. 일때보다 10의 5승일 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유전자 변이가 다양할수록 이제 뭐 새로운 환경이 닥쳤을 때 예전과 다른 그런 환경 조건이 닥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의 수로 그것을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때는 이만큼, 그렇죠? 유전자 변이 수가 요 정도 되는데 요때는 더 많잖아요. 유전자 변이의 수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디귿. 생물 다양성 중에서 한 지역 내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지를 나타낸다. 맞는 설명일까요?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자, 디귿의 내용은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생물종 다양성에 관련된 그래프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양성. 뭐 그런 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해석한 결과 무슨 다양성?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 요 내용은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디귿은 설명하고 있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자, 니은만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의 내용과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매치를 시켜줘야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생태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A와 생태계 B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별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또 메뚜기를 먹고, 뱀은 또 개구리를 먹고, 이렇게 쫙쫙쫙 선형적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고요. 생태계 B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양한 종의 생물이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인데요. 생태계 B가 A보다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 종 다양성이 뭐예요? 그렇죠. 요 집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가인데, 그렇죠? 많은 종의 생물이 여기서 드러나 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생태계 B가 A보다 평형이 잘 유지된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그렇죠. 더 다양한 종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이 중간에서 어떤 종이 사라졌을 때 회복돼서 이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 뭐 하나가 없어지면 이제 큰 타격이 있지만,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귿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자, 개구리를 한번 없애봅시다. 안녕. 자, 개구리 빠이빠이. 그다음에 여기서도 개구리를 찾아서 이렇게 빠이빠이 했을 때 생태계 A와 B에서 모두 뱀이 사라질 것이다. 한번 볼까요? 생태계 A는 어떤가요? 먹이가 없으니까 뱀은 사라지겠죠. 굶어 죽죠. 저런 아사.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뱀이 개구리만 먹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이 쥐도 뱀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개구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단 굶주리겠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뱀이 사라질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 확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단언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쉽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시험 문제.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4번. 자, 생물 종 다양성의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역 볼게요. 서식지가 복잡할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맞나요? 서식지가 뭔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허허 벌판이 쫙 펼쳐졌을 때보다는 좀 바위도 있고, 뭐 동굴도 있고, 뭐 개울도 있어서 뭐 밑에 숨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은신처가 좀 있는 그런 복잡한 지형에서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우리 조금 전 바로 직접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먹이 그물을 더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서식지의 규모가 클수록, 서식지가 큰 규모를 유지할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서식지의 보존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그 이제 커다란 그런 그 대형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서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 다들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요인을 뽑아봐야 되는데요. 감소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다른 건 다 뭔가 파괴하는 쪽인데 5번.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거 이제 보호하는 방향이니까 일단 답은 5번이고요.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사실 2번 포획이라고 하면 그냥 잡는 걸 의미하죠. 잡는 것은 그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 뭐 생물 다양성 항상 감소시킨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안 잡는 것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포획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하는 불법 포획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획은 이제 합법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6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가와 나는 두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가에 나타나는 식물 어떤 종류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A종 여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A종 여기서 발견되고요. B종도 발견이 됩니다. C종도 여기 있고요. D종, 세모 여기 있죠. 그래서 가에서는 A, B, C, D 네 종이 모두 발견이 되는데요. 더 이상의 종은 없죠. 근데 몇 개체씩이나 발견이 되는지 한번 세보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볼 수 있는 A종은 하나, 둘, 셋, 넷, 5개체가 여기서 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 동그라미 B종은요. 하나, 둘, 셋, 넷, 5. 요것도 마찬가지로 5개체. 그 다음에 네모, 하늘색 네모로 되어 있는 C종 하나, 둘, 셋, 넷, 5. 우리가 또 요즘 하늘색이란 말 안 쓰는데, 그죠?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연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D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굉장히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체나 A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종은요? 외롭죠. 한 종. 한 개체. 16개체, 한 개체. 그 다음에 요 네모로 되어 있는 C종도 한 개체고요. D종은 하나, 두 개체. 해서 전체 20개체, 여기도 전체 20개체, 그리고 종의 수도 똑같지만 분포, 비율이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기 해결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 지역과 나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수는 동일하다. 그렇죠? 네 종수로 동일한 종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니은, 가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 종 A에서 D의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 그렇죠. 같은 개체수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디귿,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더 높다. 이거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종의 수만 종 다양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더 골고루 분포할수록, 만약에 종 다양성이 높더라도, 종의 수가 똑같더라도 종의 분포가 더 골고루 되어 있으면 종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은 종의 수와 그 다음에 분포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니까 5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해결을 해볼게요. 7번입니다. 생태 통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개념 설명할 때 옆구리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 옆구리가 아니고 본문에 있었죠, 본문에. 자, 그래서 가랑 나가 모두 이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그런 생태 통로인데 형태가 약간 다르죠. 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육교형으로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나는 여기가 도로면 밑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암거형이라고, 이제 속으로 이제 넣었다, 밑으로 지나가게. 암거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런 용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되고 어떻게 뚫었는지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도로 위쪽에 설치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도로 위쪽에 설치하는 거는 요것만, 맞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 요거는 밑으로 설치한 거니까. 자, 니은, 요 두 가지 모두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길을 건너 다니면서 이제 치여서 이제 사망하는 것을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나 뭐 밑으로 다니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됩니다. 자, 디귿, 생물 다양성 보전에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덜 죽고 서식지 단편화의 효과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므로 5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8번 볼게요. 8번. 여기 보시면 가라는 생태계가 있었는데요. 여기 뭐 사슴과 여우인가요? 여우와 독수리, 토끼,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종류들도 이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태계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당장 뭐 생물 종에 달라진 건 없는데 서식지가 단편화돼 버렸죠. 이렇게 뭐 길이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식지 단편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했을 때 보기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보다 나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단편화된 환경이 더 유리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가처럼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넓은 서식지를 이루었을 때 평행 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나가 더 좋다고 했으니까. 자, 니은, 서식지 단편화는 개체군 크기 감소의 원인이 된다.
개체군의 크기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가장자리가 넓어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개체군 크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니은도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단편화된 서식지에 생태 통로를 건설하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육교 형태로 해주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암거형으로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그러면 니은, 디귿이 모두 옳기 때문에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여기는 뭐 별다른 그림은 없고 요 보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다음 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4개는 옳고 1개만 그릇된 설명이라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 먹이 사슬,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에 의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된다. 그렇죠. 이제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을 순환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기물 형태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농작물 수확을 위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은 생태계를 단순화시킨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작물을 갉아먹는 곤충 종류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야 해충이지 어떤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한 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약을 뿌려서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단순화시킨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니까 답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 오염은 생물 다양성 감소에 아주 직접적이면서 가장 요즘은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답은 아니구나. 자, 4번 볼게요. 생태계 평형이 깨져도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1번의 보기와 배치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형이 유지되는데 평형이 깨진다면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이게 틀린 설명이구나. 자, 그럼 5번 보기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생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신 기초 문제 같이 해결했고 이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력 향상 문제로 고고 해봅시다. 자, 실력 향상 문제 첫 번째. 하지만 비밀 한 가지 말해주면 여기서는 실력 향상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인 유전적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각각에 알맞은 구성 요소를 짝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내신 기초 문제 1번과 거의 흡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는 초원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초원이라는 일정 지역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다양성? 그렇죠. 생물 종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인데요. 토끼 개체군의 털색이 다양하다. 토끼라는 하나의 같은 동일한 종 내에서 털색이 다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또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유전적 다양성이다.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생물의 서식지마다 서로 다른 군집의 모습을 보인다. 서식지마다, 서식지의 종류별로 군집의 모습이 달라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다양성? 그렇죠.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태계 다양성. 자, 이렇게 짝을 지어보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3번이 여러분들 답으로 체크가 되었겠죠?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했을 것 같고 그럼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나왔죠? 방금 했던 내용을. 하지만 이 그림 각각을 또 설명을 이렇게 명칭을 주고 있네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 왜? 같은 쥐 개체군들 안에서 같은 종의 쥐 개체군인데 여기에 색깔로 유전자가 조금씩 이제 다른 것, 변이를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한 일정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같이 살고 있는 종 다양성.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하천이라든지 이런 초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뭐 이런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각각의 생물 다양성이 높을 경우 멸종되거나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성이 높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겠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데 멸종의 위험이 더 강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이것이 더 완화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뭐라고? 그렇죠. 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종 다양성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모양과 크기 등이 다른 것은 같은 종이 여기서 포인트죠. 그런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해서 여러분들 몇 번인가요? 5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문제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종의 수를 나타낸대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눈을 감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 종이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종의 이름을 쭉 써보세요.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뭐 사람, 개, 고양이 뭐 쓰잖아요. 뭐 한 30개 이상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나 많은 종의 생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종의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곤충이 무려 이만큼을 차지해요. 곤충.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동물들, 그 다음에 세균류, 균류, 조류, 원생동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무리는 곤충이다. 맞나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가장 많은 종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생물 종 다양성이 증가하면 먹이 사슬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는 그렇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제 앞에서 다 한 번씩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디귿 생물 종 다양성은 생태계의 기능 및 평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디귿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이 답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 세균류가 굉장히 종류가 적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세균류가 이만큼밖에 없다기보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세균 종류, 미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제 발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는요, 사막, 초원, 산림, 감, 습지 등 생태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 그렇죠? 이걸 보고 생태계 다양성이구나. 생태계 다양성이구나. 이렇게 보고 어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그러면 생물 종 다양성이구나. 그렇죠?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 요거는 그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 뭐 유전자 다양성 같은 말이고 이렇게 일단 해놓고 보기의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가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맞고요. 니은. 나는 동물종에서만 나타난다.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균 종류도 있고 뭐 식물들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같은 종의 달팽이에서 같은 종인데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굉장히 다양히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그렇죠. 같은 종이더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디귿,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 옳은 보기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에서는 뭔가 표가 나와요.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자, 일단 여기 설명을 보시면 가와 나는 지역을 의미하죠. 가와 나 두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종과
그 개체수를 나타낸 건데요. 식물종을 보면 A, B, C, D, E 5가지 종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가와 나 모두에서 그 종들이 다 나타나네요. 5가지 종이 모두.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개체수도 100개체로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분포 비율이 그렇죠? 다른 거였죠. 여기는 20% 20개체씩 그래서 뭐 퍼센트로 했을 때는 20%가 되겠고 20개체씩 이렇게 다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70으로 A가 아마도 우점종이 되겠죠. 우리 우점종 어떻게 계산했어요? 중요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중요도는 뭐와 뭐와 뭐의 합이다.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의 합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개체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 밀도 값이 A가 가장 높고 피도나 그다음에 그 빈도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뭐 다 제외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에서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70개라는 개체가 나타나니까 아마도 얘가 우점종이 아니겠는가.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기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식물의 개체수가 많다. 아니죠? 개체수는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니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 맞아요? 맞나요? 그렇죠! 앞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종수는 같지만 더 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생물 종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나 지역에는 총 100종의 생물이 서식한다. 그럼요. 100 아니죠. 이건 개체수고 종수는 5종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종이 아니고 100개체로 고치던지 아니면 몇 종? 5종으로 고치던지 이렇게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보기. 그럼 니은만 맞는 설명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으로 여러분들 찾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우리 1단원에서 배운 뭐였죠? 그 생명과학의 탐구 거기서 예시로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과정과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그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나 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처음 이제 지문을 보시면 단연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 과수원 토양에 무슨 수? 미생물 종수가 그냥 그 주변, 그러니까 이런 걸 처리하지 않은 주변 토양의 미생물 종수보다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의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과수원 주변의 지역을 어떻게 A에서 D로 4가지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물을 주거나 농약을 주거나 화학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섞어서 주거나 이 각각의 지역이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효과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처리한 건데 물을 준 그룹은 뭐예요 도대체? 얘는 물을 왜 줬어요? 농약과 화학 비료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서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요.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조군. 그래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종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으로 대조군을 설정한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20일 간격으로 뿌린 거예요. 이것도 거의 뭐 1년에 걸친 그런 장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과 화학 비료는 너무 막 죽어라 하는 정도로 쓴 게 아니고 적정량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늦가을에 각 지역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 종수를 조사했대요. 여기서 자, 대조군은 물을 처리한 집단이었고 그럼 실험군은 뭐가 되겠어요? 실험군. 얘를 처리한 집단이 다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험군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실험군이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작 변이는 뭘까요? 조작 변이는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달리 할 수 있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처리해 주는 게 조작 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도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처리했는지 그 토양에 처리해 준 물질의 그런 종류가 아마도 여기선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작 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무슨 변인이라고 그러죠? 무슨 변이? 우리 일단은 너무 옛날에 배워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수능도 봐야 되고 하니까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무슨 변이? 그렇죠. 종속 변인이죠. 종속 변인.
이 조작 변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종속 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종속 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측정한 그렇죠. 미생물의 종수가 결과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종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종속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실험 결과는 A, B, C, D 지역에 각각 처리한 거는 물, 농약, 화학비료, 농약 플러스 화학비료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미생물 종수를 보니까 물만 처리한 곳은 500이라는 수의 미생물 종이 발견이 되었고요. 농약을 처리했을 때는 187종 확 줄어들었죠.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비료만 썼더니 498종. 한 2종 정도 줄였는데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같이 쓰니까 185종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흥미롭죠. 자, 보기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미생물 종수가 줄어든 주된 원인은 농약 때문이다. 맞나요? 그렇죠. 농약만 처리했을 때 굉장히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화학비료를 처리하니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죠. 대조군과. 그래서 화학비료는 크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는 없고 주 원인은 농약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실험 결과로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니은 A의 결과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무조건 우리가 대조 실험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잖아요. 만약에 이 실험이 없어요. 그럼 안 처리했을 때, 농약을 안 썼을 때는 뭐 얼마나 살아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농약을 안 썼을 때는 뭐 150종 정도가 살아남는데 농약을 써서 오히려 187종으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조 실험이 꼭 중요하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화학 비료는 미생물 종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생물 종수를 회복한다. 오히려 종 다양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는 보기일까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요? 화학 비료만 처리했을 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2종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농약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었는데 이 화학 비료에서 이제 이것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면 같이 처리했을 때 얘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효과가 없이 오히려 조금 더 줄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만 맞는 보기.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그런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오늘 앞서 탐구 활동에서 같이 다뤘던 그런 실험이죠. 그래서 이끼가 덮인 곳을 인위적으로 좀 제거를 해서 서식지 단편화나 서식지 파괴 효과를 낸 그런 실험입니다. 내용은 앞서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사는 서식지를 특정 생물종만 사는 서식지로 분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 생물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얘만 살아야 돼. 그래서 한 종만 거기서 이제 가둬놓고 키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생물 종수 감소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니겠죠. 오히려 생물 종수 감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산에 도로를 만들 때는 절개하는 것보다 터널이나 고가도로를 설계해서 이렇게 그 밑으로나 위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생물 종수 감소를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희귀종이나 고유종이 분포하는 숲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 그래서 니은, 디귿이 모두 종수 감소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뭔가 IQ 테스트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일정한 면적의 서식지가 폭이, 그러니까 원래 면적은 이만큼으로 다 동일했는데 폭이 일정한 도로를 건설했대요. 근데 도로가 건설된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죠. 요거는 삥 둘러서 이렇게 건설이 됐고 삥 두르고 가운데도 십자 형태로 건설이 됐고 여기는 요것만 빠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거는 뭔가 H자 모양으로 남기고
헬기가 착륙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로가 건설이 됐대요.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바깥쪽을 이렇게 순환하는 도로는 없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 형태로 도로가 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편화에 의해서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 면적이 가장 적어진 그런 그 형태를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남은. 그렇죠? 나머지가 더 도로니까. 그래서 2번이 가장 서식지 파괴가 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심하지 않은 것을 굳이 골라보자면 가장 이제 그 면적이 많이 유지가 된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아마도 4번일 거예요. 왜? 아예 이것이 고립된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파괴된 면적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4개의 서식지가 완벽하게 고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종수가 이제 감소하는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겁니다. 아마도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한번 같이 곁들여서 봤던 그래프인데요. 한번 축을 다시 보시면 요거는 X축은 어떤 서식지, 처음에 서식지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서식지가 보존되는 면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100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파괴가 되면 점점 보존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뭐예요?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 그러니까 면적이 원래 100이었을 때 그때 처음에 발견됐던 종을 100%로 잡고 거기서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를 이렇게 퍼센트로 둘 다 퍼센트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봤으니까요. 자, 그럼 보기의 내용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기억.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이렇게 생물종 종수도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양성이 감소하는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서식지 면적이 원래 절반이 되면 그럼 여기서는 어디예요? 여기죠. 보존된 면적이 50%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생물 종수의 10%가 감소한다. 자, 50%의 면적일 때는 처음에 종에서 90%가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몇 퍼센트 줄어든? 10%가 감소한,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서식지 면적이 90% 감소해요. 그러면 보존되는 면적으로 봤을 때 10%라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생물 종수의 50%가 감소한다. 맞나요? 그렇죠. 여기 이만큼 50%가 감소해서 이 좁은 면적에 50%가 바글바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개체 수가 50% 남는다기보다는 종의 수가 50% 남는다. 그래서 개체 수는 조금 다른 또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 동그라미 치고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므로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체크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축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짠! X축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극, 적도, 북극 이렇게 해서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고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은 그 위도에서 발견되는 생물 종의 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경향성이 어떤가요? 적도, 저위도에서 굉장히 생물 종의 수가 다양하게 생물 종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고위도로 갈수록 생물 종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빛의 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텐데 자, 보기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저위도로 갈수록 저위도는 이 적도 근처라는 얘기겠죠. 이제 저위도로 갈수록 종 다양성은 증가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적도와 극지방의 생물 종 다양성은 동일하다. 생물 종 다양성. 종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다르다 하는 거. 니은 틀렸고요. 디귿. 저위도가 극지방보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이건 어때요? 종이 다양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먹이 그물도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가 쉬운 건 아니겠죠. 더 이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그럼 기억만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문제 다음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1번입니다. 짠, 보시면 블루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블루길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인데 이 블루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블루길이라는 종류는 캐나다 동부나 미국 동부 또는 멕시코 북동부 등 어디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이 원산지래요. 원래 이제 고향이 거기란 얘기죠. 거기 살았는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까? 얘가 막 헤엄쳐서 막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건 아니고 1969년 수산청이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끼 510여 마리를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얘기죠. 뭐처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뉴트리아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여왔다. 그런데 팔당댐 부근에 놓아주었는데 그 결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성한 번식력과 식성으로 징거미 새우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물고기의 종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그럼 이건 뭐예요? 종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하천과 호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우리가 외래종을 들여올 때 사실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면서 적당히 조절이 되면서 그 생물종 다양성을 오히려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는 그 영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런 생물들의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 왔을 때 다른 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들여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하지 않고 들여왔을 때 이런 큰 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보기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파괴한다. 아무래도 다양성이 떨어져요. 중간중간 생물종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생태계의 그 먹이 그물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먹이 그물 파괴한다는 내용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감소시켰다. 그렇죠? 감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하였다. 정착하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정착을 한 겁니다. 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천적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만 맞는 보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좀 여러 가지 풀어봤는데 문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뭐 그래프 처음 보는 걸 조금 해석해낸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방심을 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렇죠? 오답 노트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왜 틀렸다, 앞으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내용이죠. 개념 이론 정리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이제 마지막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